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분석팀 김병재입니다. 신기술 동향 및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변화라는 주제로 약 1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RSA 2020 컨퍼런스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고 다양한 기술들이 공유되어졌습니다. 그중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AI,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보안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사이버 보안 트렌드와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와 그 외 기술 융합 관련된 내용을 소개드리고 RSA 컨퍼런스에서 보고 느낀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RSA에서도 많은 스피커들이 AI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 스피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전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AI를 통해 사이버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다면 올해에는 AI를 통한 위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현재 AI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사이버 보안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눈여겨볼 만한 주제 몇 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AI가 2020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했다라고 다소 자극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최근 AI를 이용한 페이크 뉴스 등 허위 정보 생성과 배포 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투표자 데이터베이스 PII라고 개인 식별 정보를 통해 허위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AI의 위협이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부분에도 밀접하게 다가왔다고 생각되는 세션이었습니다. 또한 스피커는 이러한 위협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머신러닝을 통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소프트웨어의 설계 또는 코드 결함과 구현된 소프트웨어의 운영상의 결함 등 다양한 버그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그 식별을 위해 동적, 정적 테스트 도구를 돌리고 퍼징과 같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그 바운팅 등 사람이 직접 버그를 헌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모든 것을 커버하기란 어려움이 있고 이를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 AI를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야의 보안 전문가들에게 각각의 버그를 분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문가에게 검증받은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90% 이상의 버그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고 빠른 시간 내 레포팅 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셋에 따라 다르지만 노이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데 이 정도 정확도면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어떤 컨퍼런스를 가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마이터의 어택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마이터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꾸준하게 공격 전술, 전략 등을 연구한 끝에 기술의 집합체인 어택 매트릭스라는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는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며 맥OS, 모바일 보안뿐만 아니라 ICS를 위한 매트릭스도
공개하였습니다. 그럼 어택 프레임워크 키워드로 어떤 내용들이 공유되었는지 2개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는데 TTPS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VM웨어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서 악성 코드 및 침해 사고를 프로파일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목적 중 하나는 공격자의 활동을 추적하여 선제적으로 공격을 무력화하고 공격 전략을 분석하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VM웨어 또한 보안 사고 예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어택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TTPS 분석 또는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VM웨어에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악성 코드 분석 정보를 수집 후 그래프DB인 네오포제이와 어택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프로파일링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는데 TTPS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VM웨어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서 악성 코드 및 침해 사고를 프로파일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목적 중 하나는 공격자의 활동을 추적하여 선제적으로 공격을 무력화하고 공격 전략을 분석하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VM웨어 또한 보안 사고 예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어택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TTPS 분석 또는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VM웨어에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악성 코드 분석 정보를 수집 후 그래프DB인 네오포제이와 어택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프로파일링 하고 있습니다. VM웨어는 랜섬웨어와 와이퍼 악성 코드를 프로파일링해서 어택 프레임워크를 매칭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로 각각의 기술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적용하여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어택 매트릭스 활용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화면의 매트릭스와 같이 표현한다면 해당 공격 그룹 및 유형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터 재단의 디렉터가 발표한 어택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퀄, 즉 후속편이라는 주제의 발표입니다. 2019년도에는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대해 발표하였지만 이번엔 후속작으로 실제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모텟이라는 악성 코드는 금융권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금융회사를 예로 들어 이러한 이모텟 악성 코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택 매트릭스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총 5가지의 단계를 설명하였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우리를 주로 공격하는 적이 누구고 그들의 TTPS가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상 환경에 실제 이모텟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TTPS를 도출합니다. 둘째, TTPS를 어택 프레임워크에 매칭시키고 악성 행위가 동작하는 취약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셋째, 확인된 취약점을 탐지하는 시그마 룰과 같은 시그니처 룰을 생성하여 공격을 탐지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룰을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룰을 커뮤니티에 공유하여 다른 기업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끝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 분석단에서는 현재 어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프로파일링을 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택 프레임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IT와 OT의 융합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쇼단에 대해 들어보시거나 사용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쇼단은 인터넷에 노출된 IoT, 기기 또는 IT 장비에 대하여 열린 포트를 기준으로 취약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딘사의 DNS 서버를
대상으로 IP 카메라 같은 IoT 기기의 취약점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해커들은 인터넷에 노출된 취약한 IoT 기기를 찾아서 취약점을 이용하여 해킹 후에 디도스 공격에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최근 들어 폐쇄망을 이용하여 사용하던 OT 환경이 IT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외부와의 접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특성상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OT와 IT의 연결로 인하여 해커는 새로운 공격 경로 확보와 함께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방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격 가능 경로를 파악하고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화면은 RSA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ICS, 즉 산업 제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CS, OT 환경이 해킹될 경우 악성 코드로 인한 공급망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IT, OT 환경의 결합으로 인한 공인 IP를 이용하여 ICS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쇼단은 쇼단 ICS 레이더를 제공하여 ICS, OT 환경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IT 보안은 OT 보안을 만족하기에 부적합하므로 OT 보안을 위한 쇼단과 같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CS, OT 환경을 식별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 사항으로 첫째, 기존 IT 기기가 아닌 노출된 ICS 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한 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ICS에서 사용하는 전용 프로토콜, 포트 취약점, 전용 악성 코드 식별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ICS, OT 환경 기기의 파라미터를 구조화하고 넷째, 전용 IP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전체적으로는 식별 정보의 가시화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ML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AI를 이용한 많은 솔루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이용하여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비식별화, 암호화, 신뢰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재식별화, 암호화 해제, 복잡한 구성에 따른 노출 및 취약점 증가 등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AI를 이용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형암호, 연합학습, 수학적 노이즈와 같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학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PPML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 유출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I 기반의 새로운 보안 기술을 개발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학습 데이터 활용 환경이 구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과 일맥상통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RSA 컨퍼런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세션이 있지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볼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기업 간 전시회에서는 보안업체에서 최신 솔루션을 부스를 통해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합니다. 거기서도 흥미로운 솔루션들이 많아 꽤 오랜 시간 둘러보았는데요. 그중 가장 저의 눈에 띄는 카테고리는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 회사들이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비스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보를 받는 기업의 규모 및 기술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어아이,
레코디드 퓨처 등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고객의 보안 수준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발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위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레코디드 퓨처는 정보의 상관 분석 결과에 대해 조직이 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고객 니즈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이슈가 있었지만 RSA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개인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고 최신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컨퍼런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